석의 국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겨울날 마을에서 다 함께 모여서 국수를 삶아 먹는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이 국수라고 하는 소재가 가지는 정겨운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전달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심 소재가 되는 이 국수는요, 일단 굉장히 화자에게 반가움의 이미지를 갖는 소재가 되고요. 또한 정겨움의 이미지를 갖는다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보면 이 국수는 그냥 전통 그 자체 내지는 우리 민족 그 자체의 이미지를 갖는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작품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 먼저 크게 정리해보고 할게요. 자,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들 순 우리말과 방언의 사용이 두드러진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순 우리말과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향토성과 토속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향토성과 토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시골적인 느낌, 시골스러운 느낌 내지는 고향의 느낌을 주는, 쉽게 이야기하면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이미지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통사구조의 반복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통사구조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했을 때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라는 점인데요. 그 반복되는 문장 구조를 본문에서 먼저 체크해 보면은요, 이것은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 구조가 첫 번째로 반복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자, 이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장 구조가 두 번째로 반복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통사구조의 반복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운율감을 형성한다라는 점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서 이야기한 향토성이나 토속성, 전통적인 느낌,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다양한 감각적인 심상이 사용되었다 라는 부분들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이러한 표현상의 특징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 많이 와서 사내새가 벌로 나려 먹이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덜어 빠지기라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일단 첫 번째로 나타나는 눈이라고 하는 소재 보이는데요. 자, 이 눈이라고 하는 소재는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눈이라고 하는 시어를 바탕으로 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면 다른 작품에 사용된 눈의 이미지와 비교하는 부분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국수가 아닌 다른 작품에서 눈이라고 하는 시어는 고난이나 시련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지는 김수영 작가의 눈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눈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주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나 시련, 순수함 이러한 상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눈인지 아니면 국수에서처럼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배경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된 시어인지 구분하는 부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눈이 많이 왔을 때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요 반가운 것이라고 하는 거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한 국수를 나타내고 있는 시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한가한 애동들, 아이들이요. 한가한 아이들은 어둡도록 꽝사냥을 하고 가난한 엄마는 밤중에 김치가재미로 가고 마을에 구수한 즐거움에 쌓여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기하며 이것은 오는 것이랍니다. 자, 국수를 삶는 마을의 풍경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었죠. 그때 일단 첫 번째로 나타난 부분들 구수한 즐거움입니다. 자, 구수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후각적인 심상 혹은 미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이 배경 묘사를 강조하고 있고요. 물론 흥성흥성이라고 하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데요. 자, 이것은 어느 양지, 귀 혹은 능달쪽 외따른 산옆 은댕이 예대가리 밭에서 하룻밤 뽀얀 김 속에 접시 귀, 소기름 뿌리, 뿌연 부엌에서 산멍에 같은 분틀을 타고 오는 것이다. 이것은 오는 것이다 반복되고 있죠. 자, 이 부분 먼저 살펴볼게요. 자, 국수가 삶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건 변함없습니다. 그때 뽀얀 흰김, 그 다음에 불이 뿌옇다 라고 하는 시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국수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늑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실같은 봄빛 속을 타는 듯한 여름 벼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구시월 갈바람 속을 지나서 대대로 나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지붕에 마당에 우물든 덩에 한방눈이 푹푹 쌓이는 여느 하룻밤 아베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베 앞에서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서는 새끼사발에 그득히 사리워 오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겠죠. 자, 요 장면은 지금 국수를 다 함께 나눠 먹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만드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먹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 살펴보면은요. 자, 대대로 나며 죽으며 나며 하는 마을 사람들이에요. 나며 죽으며 나며 라고 하는 반복적인 표현이 사용되었고요. 반복법. 자, 그리고 이 반복법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미지는 마을에서 국수를 삶아 먹는 이러한 풍습이 오늘 이 단 하루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전통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반복을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갑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반복되죠. 그 곰의 잔등에 엎혀서 길려놨다는 먼 옛적의 큰마니가 또 그 집등세기에 서서 재채기를 하면 산 너머의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 옛적 큰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부분에서는 뭐 큰마니 또는 큰아버지 같은 가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느낌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다라고만 정리하시면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려가면서부터는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연부터는 단순히 전통적인 이미지, 반가운 이미지 이런 거에서부터 더욱 확장된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장면들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희수무례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역시나 반복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희수무례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 역시나 국수인데요. 이 국수를 표현할 때 희수무례하다, 부드럽다, 슴슴하다 라고 하는 시각적인 심상 사용되었고요. 촉각적인 심상 사용되었고요. 슴슴하다라고 하는 미각적인 심상도 사용해서 국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겨울밤 쩡하니 익은 동치미 국물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축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상꿩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냄새, 탄산 냄새, 수육을 삶는 육수국 냄새에 자욱한 더북한 삿방 쩔쩔 끓는 아르굿을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여기서도 감각적인 심상 굉장히 많이 반복된 거 보일 겁니다. 자, 천천히 가볼게요. 담배 냄새, 탄수 냄새, 수육을 삶는 육수국 냄새. 냄새니까 일단 후각적인 심상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국수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화로운 느낌, 그리고
민족 공동체의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갈게요.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에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조용한 마을과 마을 사람들과 친한 것이라고 국수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딱 봐도 친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 국수가 우리나라 사람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 부분.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자, 굉장히 소박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 또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문에 있는 내용들 살펴봤고요. 뭐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표현상의 특징을 통해서 이 국수라고 하는 작품에서 강조하고 싶은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중심으로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뒷부분에 넘어가서 학습활동에 있는 부분만 조금 더 정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번에 있는 내용 먼저 살펴볼게요. 반복되는 문장 구조 앞서서 언급했었죠. 이 것은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 구조 반복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장 구조 반복됐었습니다. 자, 이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정리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운율이에요. 그쵸? 문장 구조의 반복 또는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로는 이것은 오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와 항상 가까이에 있는 무엇이다 라고 나타냄으로써 친근감을 강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국수의 이미지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라고 하는 전통적인 느낌을 더 강조해 줄 수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서 볼 수 있는 거요. 방언이 계속해서 사용되었죠. 이 방언이 나타내는 정서와 분위기 보시면요. 요거는 용어 자체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토속성이라고 하는 성질과 향토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심화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토속성과 향토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순화해서 이야기하면 친근함이라고 하는 이미지라고 봐도 그냥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내용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수가 가리키는 의미에 해당하는 부분만 정리하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국수는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먼 옛적 큰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오는 것, 희수무례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 조용한 마을과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 국수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화자는 이 국수는 단순한 국수가 아니에요. 한국인의 우리 민족의 뿌리이면서 전통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나타낸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